로마자 6번에 외국인의 국내 회사 투자라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회사인 거예요. 이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주주로서 들어올 때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혹시 재반 절차가 혹시 챙겨야 될 것이 없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로마자 6, 7번에 보면 외국인의 국내 지사 설치라는 것은 아까 영업소 설치는 알겠고 지사 설치라고 왜 굳이 다른 명칭을 썼느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아포스티오까지만 보고 좀 치시죠. 자, 로마자 1번 13번 10페이지입니다. 외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오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10년 전에는 아무 이슈가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서 만약에 이 취임승낙서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취임승낙서를 해갖고 이사로 취임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일본인, 나카무라, 뭐라고 할까요? 땡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인감제도라는 것도 있고 주민등록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서식을 한글로 쓰고, 일본은 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기 한글로 쓴 거에다가 취임 승낙서, 이사, 취임, 요것만 한자로 해가지고, 일본국인 이거 해놓고 여기다가 일본 인감을 찍는 거예요. 일본국에 신고된 인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본 인감증명서를 붙였습니다. 끝! 이걸로 끝이었어요. 이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더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가져오면은 그대로 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권 4번 만약에 외국인인데 그럼 여권 4번 복사본을 그냥 제출하면 끝이었어요. 왜? 근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아포스티오라는 국제 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 아포스티오라는 것을 풀어서 쓰면은 두 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쭉 외국에서 A, P, O, O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전체 풀네임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 아포스틸이라고 하고 이 로마자는 요거를 뭐로 읽는다? 불어로 읽으라고 해서 아포스티유 이렇게 됩니다. 충청도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충청도 분들 비하는 게 아니고 웃자고 소리고 이거에 조약 가입을 합니다. 국제조약. 이로써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이 아포스티유 조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 간에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상대편 국가에서 들어오는 공문서에 대해서 그 상대편 국가에 가 있는 우리나라, 미국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겠죠. 그 미국 영사에 혹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문서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공문서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해당국 주재, 본국, 우리나라 대사나 영사가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 재외공간 공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 규정 자체를 아무도 몰랐거든요. 등기소에서는 더더군다나 아무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뭐냐면 그 재외공간 공증법에 따른 그런 영사 확인을 폐지하는 협약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규제를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협약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가입하고 나니까 역으로 뭐냐면 그래? 그러면 아포스티유를 받아갖고 와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포스티유 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는 그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그러면 재외공간 공증법에 따른 그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되나 보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갖다 냈던 것을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요거 자체는 공문서가 아니죠. 찍혀있는 의사 확인이니까 사문서예요.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 이게 외국 공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공문서가 정말로 그 외국의 진정한 공문서인지를 확인하는, 혹은 공중문서인지를 확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포스티올이라는 가입을 한 국가면 그 확인을 받아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가입 국가가 아니라면 제2공간공증법에 따라 해당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영사 확인을 받아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받았다가 수십 년 동안 안 받았다가 왜 갑자기 내놔요? 이러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요. 안 내놓으면 보정하고 각하하라.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해주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런 제도가 이제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외국 공문서가 위조되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받자 이거예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도 내보낼 때 그런 내용들이 반대로 적용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보낼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등기 관점에서 보니까 불편한 것이지 만약에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공문서 혹은 공증문서 무슨 서류를 내야 되나 공증받아 오래요. 우리나라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거나 우리나라 주민등록 같은 것들을 받았겠죠. 그거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할 때 그 나라에서 이게 야, 네 나라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6.25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는 또 거꾸로 야 미국 영사한테 가서 확인받아 갖고 와. 공문서 맞는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미국 영사 만날 수가 쉽습니까? 이게 갑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약이 가입되어 있고 미국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부에 가는 거예요. 외교부에 가서 우리나라 공문서 맞다는 그 아포스티리 조합에 관한 C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영사 안 만나도 되고, 그냥 거기서 해서 외국 보내버리면,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내보낼 때는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것인데, 등기할 때는 이게 골치 아프고, 예, 그나마 이 상업 등기는 안 돼, 부동산 등기할 때는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이제 잠깐 쉬셨다가 그 내용이 어떤 근거 법령에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